진짜 다해서 유기자차 정말 사지 마세요. 뭐 김정문 알로에도 그렇고 아니면 사이닉도 그렇고 VT도 그렇고 그냥 제품들을 보면 다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티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선크림 편. 솔직히 여러분은 유기자차, 무기자차, 뭐 혼합주차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런 거 말고 지금 마케팅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선크림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시장 속에서 우리를 사기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솔직히 얘는 사기라기보다 약간 편법 같은 거긴 한데 아무튼 선크림의 근현대사를 한번 다뤄볼게요. 먼저 무기자차는 돌가루를 발라서 반사시키는 거고, 유기자차는 빛을 흡수시켜서 열로 방출을 시킨다. 근데 사실 이것도 틀렸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무기자차도 사실은 빛을 흡수시켜서 방출을 시켜요. 그런데 이거 재미없잖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애들한테 야 무기자차가 빛을 반사하는 줄 알아? 얘도 흡수해 라고 약간 아는 척하는 데만 쓰시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지금 선크림이 많이 나오는지. 솔직히 요즘 거의 출주 전국 시대예요. 선크림을 안 내는 브랜드가 없어. 다 선크림을 잔뜩 내면서 우리께 좋다 우리께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규제가 몇 가지 생겼는데 첫 번째는 실리콘 규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실리콘은 진짜 억울한 성분이에요. 세상에 실리콘만큼 안전한 성분이 또 없거든요. 그런데 실리콘이 모공을 막는다, 실리콘을 바르면 여드름이 난다, 다 그 집부렁이니까 그건 넘어가시고요. 얘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실리콘 중에 휘발성 실리콘인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실리콘들이 환경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지, 절대 피부에 안 좋다거나 건강에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아무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휘발성 실리콘에 대해서 약간 규제를 때리기도 했고, 그리고 유럽에서 호모살라이트라든지 몇 가지 유기자차 성분에 대해서 규제를 또 때렸어요. 얘네들이 솔직히 지금 당장 건강에 나쁘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얘네가 안전하다고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규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선크림들이 전부 다 성분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들 이렇게 텅 비어버린 시장을 내가 먼저 선점해서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 하고 이렇게 선크림을 다들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크림을 분류를 하자면 총 4가지를 분류할 수 있거든요. 이 4가지로 분류해서 모든 선크림 마케팅 끝이 나는 거야. 첫 번째는 피부 자극, 두 번째는 눈 시림, 세 번째는 초장파, 네 번째는 이지워시.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요. 초장파가 뭐냐 이런 건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먼저 피부 자극. 요새 선크림이나 화장품 보면 뭐 자극이 있는 게 없어. 다 자극도가 0.0이야 이거 진짜 다 구라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이런 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그냥 어떤 화장품이든 다 자극도 0.0 나와요. 뭐 리들샷 같은 거 바르잖아요. 바른 직후 바르자마자 따가운 거니까 얘는 또 자극감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레티놀 같은 거는 바르고 하루 이틀 좀 시간이 한참 지나야지 얘는 자극이 나타나잖아요. 얘도 자극으로 안 잡혀. 30분 뒤, 8시간 뒤, 24시간 뒤 이렇게 딱 측정해서 이때 자극이 없는 걸 보는 거다 보니까 자극이 실제로 있어도 자극이 없다고 잡히는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임상들은 그냥 참고도 아니야. 이런 민감성 지표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전성분표를 봤을 때 앞쪽에 IPM, 그러니까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C1215 알킬 벤조이트 이런 것들이 앞에 있다면 얘네들은 조금 자극적일 수 있어요. 얘네들이 뭘 하는 거냐면 피부 장벽을 조금 흔들어서 다른 성분들이 좀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분들로 인한 자극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 중에서도 IPM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도 엄청나게 유발을 잘해요. 그런데 왜 쓰냐? 얘네들은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요새 보면 선세럼 아니면 선크림 중에서도 발림성이 좋다 하면서 엄청 주룩주룩 흐르고 엄청 실키하게 발리잖아요. 얘네가 그런 마무리감을 진짜 잘 내요. 그래서 발림성을 위해서, 화장이 잘 먹는 걸 위해서 얘네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나쁜 성분은 아니고 뭐 IPM은 조금 나쁜 성분이긴 한데 어쨌든 자극도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얘네들이 점성분에 앞에 고함량 들어갔으면 자극도가 높지만 화장이 좀 잘 먹는다든지 아니면 발림성이 좋은 친구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눈시림. 눈시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무기자차는 눈시림이 기본적으로 좀 적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사기치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먼저 무기자차는 기본적으로 눈시림이 적다. 그리고 유기자차 중에서는 눈시림이 적은 애 그리고 눈시림이 좀 많은 애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을 필터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외선 차단 필터가 지금 1세대부터 총 4세대까지 나왔어요. 이 중에서 4세대가 가장 분자량의 크기도 크고 눈시림이 되게 적고 자극도가 정말 적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4세대만 쓰면 정말 좋은데 왜 시중 제품들이 전부 4세대를 안 쓰냐?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분들을 이미 한참 전부터 안전하다고 입증을 해서 쓰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가 이걸 허용을 안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옛날 성분들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브랜드들 있죠. 특히 외국으로 수출을 생각하는 브랜드,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옛날 필터를 사용해서 눈시림이 있거나 자극이 있는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이다 보니까 4세대 필터가 들어간 것들을 위주로 사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4세대 필터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것들을 눈 빠지게 보고 있으면 눈만 아프고 뭐해요. 그냥 전성분 캡처에다가 챗GPT 같은 데다가 물어보세요. 얘는 4세대 필터로 만들어진 선크림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챗GPT가 알아서 전부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4세대 필터가 들어간 것들 위주로 구매하시면 되고, 제가 맨날 추천을 했던 구달 어성초 선크림 있죠? 그걸 추천했던 이유가 4세대 필터만 사용한 제품이라서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품이 저렴해서 얘보다 더 좋은 제품은 많아요. 많지만 얘가 저렴하고 순해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4세대 필터만 사용했는데도 여전히 눈이 시리다 라고 하시면 필터 중에서
중에서 지용성 필터,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아서 땀에 흘러내리지 않는 지용성 필터로만 이루어진 것을 구매하시고, 아니면 필터 중에서는 산성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산성인 애들이 눈에 들어가면 좀 눈이 시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려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나한테 맞는 눈에 시리지 않는 선크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장파. 요새 마케팅 보면 우리 거는 초장파를 막는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왜 나오는 거냐? 초장파를 막는 이 자외선 필터가 로레알에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로레알에서 만든 이 필터가 특허 기간이 끝났어. 로레알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거를 가져가서 마케팅 요소로 써보자 하고 개발을 하는 거죠. 얘가 나쁜 건 절대 아니고 얘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좋은데 자극도가 조금 있어요. 얘가 정확히 뭐냐면 우리 자외선 중에서 파장이 긴 게 UVA고 파장이 짧은 게 UVB거든요. 근데 이때 UVA 중에서도 더 파장이 긴 걸 초장파 UVA라고 불러요. 특히 이 UVA는 우리 피부로 들어가서 노화를 일으키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장파를 차단을 하면 노화 예방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아예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 좋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선크림도 사실 충분히 UVA를 맞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선크림이든 잘 바르기만 하면 노화는 예방된다. 어떤 걸 사도 상관이 없긴 하다. 그래도 얘가 좋기는 해요. 이 필터의 정확한 이름은 맥소릴 400이라고 불러서 정확한 이름이 뭐야? 메톡시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그냥 궁금하시면 맥소릴 400이 들어간 건지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피부 자극이 조금은 있는 애라서 먼저 자기한테 맞는지 테스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로레알 계열의 라로시포제 그런 데에서 안텔리오스라고 해서 그런 제품들만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특허가 풀려서 다들 이걸 넣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지워시. 솔직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이지워시예요. 이지워시의 반대가 뭐가 있겠어요? 워터프루프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지워시를 잔뜩 원하니까 이 모든 수백 개의 브랜드들이 전부 이지워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커다란 파일을 다 자기가 가져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이 주에 똑똑한 브랜드 하나 있었던 거죠. 유이크. 최근에 다른 유튜버분께서 광고하셨던 유이크 워터프루프 선크림 있죠? 걔가 진짜 똑똑한 거예요. 왜냐면 다들 이거를 싸고 있을 때 솔직히 워터프루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워터프루프 시장이 진짜 경쟁 상대가 없었어요. 근데 얘네가 똑똑하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워터프루프 시장에 얘네들이 발을 넣은 거지. 그래서 솔직히 지금 워터프루프 선크림 하면 저 유이크 떠오르잖아요. 아무튼 진짜 머리를 잘 썼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당장 빨리 워터프루프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썼었는데 이렇게 유이크가 나왔으니 다음 주자가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긴 해요. 어쨌든 올리브영에다 워터프루프 제품을 검색하면 진짜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까 그 유이크 제품들이 뭐가 참 괜찮냐면 얘네들도 전부 다 4세대 필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워터프루프니까 또 지용성이잖아요. 어쨌든 눈이 시리지 않고 워터프루프를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진짜 잘 만든 제품이긴 하다. 사실 아까 전에 사기친다고 했던 게 뭐냐면 무기자차 있죠. 순하다고 생각하는 무기자차인데 무기자차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한 차례 엄청 크게 논란이 됐어요. 무기자차로 허가를 받고 무기자차로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기자차 성분이 잔뜩 들어있었던 거야. 뭐냐면 부틸 옥틸 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얘가 알려지기로는 정말 발림성을 좋게 하는 그런 기름 성분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안에 있는 이런 파우더 입자들을 잘 분산시켜주는 애이기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얘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자차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뿐만이 아니라 에틸페롤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성분도 있거든요. 이 두 성분이 무기자차인 척 하면서 알고 보니까 혼합자차였던,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사실 한국에도 있기는 하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 부티록틸 살리실레이트 같은 경우는 발림성을 좋게 하고 그리고 자극도가 그렇게 높은 성분도 아니에요. 물론 자극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SPF 50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제품들은 징크랑 티타늄을 잔뜩 넣는데 만약에 저 성분을 많이 넣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런 파우더를 덜 넣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품들이 조금 더 백탁이 적고 발림성이 좋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기자차인데 발림성이 좋고 백탁이 적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일반적인 무기자차보다는 조금은 자극이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제품들이 있다. 그런 제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아떼 제품이거든요. 아떼 이 제품이 무기자차인데 발림성도 좋고 백탁이 적기로 유명하잖아요. 왜 그러겠어? 혼합자차니까. 무기자차라고 홍보하지만 알고 보니까 혼합자차니까. 성분을 보면 첫 번째가 정제수, 두 번째가 징크 옥사이드, 자외선 차단해주는 애, 그리고 세 번째가 부티록틸 살리실레이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보다 징크를 좀 덜 넣어도, 그러니까 파우더를 덜 넣어도 백탁이 적게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무기자차는 아니다. 무기자차 치고는 백탁이 적다. 맞다, 저 이거 시링 받은 거긴 한데 원래도 있었어요. 원래 더 샀었어. 어쨌든 얘는 정체성이 사실 무기자차가 아니다. 다른 제품들을 보면 뭐 프롬리에라든지 뭐 이런 에피테토스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 보면 뒤에 있는 성분이 C1215 알킬 벤조이트가 겁량 들어있어요. 그럼 이 뜻은 뭐야? 발림성이 좋고 화장이 정말 잘 먹고 대신에 자극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다른 채널 나가서 말했는데 솔직히 제가 다이소 제품을 까면서 선크림을 아주 강하게 까진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보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것 같아서 말을 하자면 진짜 다이소 유기자차 정말 사지 마세요. 뭐 김정문 알로에도 그렇고 아니면 사이닉도 그렇고 VT도 그렇고 그냥 제품들을 보면 다 아보벤존이 들어있어요. 이 아보벤존은 전성분을 보면 부틸 메톡시 디 벤조일 메탄이라고 적혀있는 그 친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몸에 별로 안 좋다고 이미 너무 오랫동안 나온 애예요. 물론 화장품 수준에서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느냐, 이건 사실 논란이 있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얘는 피부 자극도 크고 눈시림도 세고, 사실 이 성분 말고도 옥토크릴렌이라든지 아니면 옥티노사이트라든지 사실 자극이 있거나 눈시림이 강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많은 이런 제품들은 조금 치웠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옛날에 나온 필터이다 보니까 정말 가격이 저렴해서 저기 다이소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소에서는 제발 선크림은 좀 피하자. 그리고 또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콜마가 선크림을 제일 잘 만든다더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선크림을 제일 잘 만드는 곳은 LG예요. 사실 선크림이 가장 만들기 힘들고 정말 만들기 거지 같은 제품이에요. 화장품을 담는 용기 있죠. 용기 같은 것만 잘못 선택해도 용기가 부풀어 오르고 용기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용기 말고도 그냥 내가 크림 만들었는데 어느샌가 두 개로 분리돼 있어. 진짜 만들기 그지 같은 제품이거든요. 그중에서 콜마나 코스맥스는 아모레라든지 LG에서는 안 쓰는 조금 자극이 있는 성분을 조금 넣으면서 좀 더 발림성을 개선시켰던 그런 이력이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명해졌고, 그런데 LG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선크림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요. 사실 선크림 같은 경우는 기능성이다 보니까 발림성이 좋은 것보다 기능성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LG 같은 경우에는 유화제 같은 것들을 정말 여러 개를 써서 정말 탄탄하게 만들었어요. 얘를 아무리 뭐 지지고 볶고해도 제형이 망가지거나 뭐 선크림 차단력이 안 나온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진짜 대기업의 면모가 여기서 나오는 거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사실 선크림이 제일 잘하는 곳은 LG이지만 LG 본인들은 그거 모를걸요. 어쨌든 눈시림이 너무 심하다, 피부 자극이 너무 심하다 하시면 저런 4세대 필터 제품들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무기자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남자들은 얼굴에 뭐가 바른 티가 나면 안 돼요. 솔직히 여드름 패치만 붙여도 뭔가 좀 약간 쟤 좀 신경 많이 쓰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얼굴이 하얘진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게 선크림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 그럼 쟤는 화떡이야, 그냥 화떡.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들은 티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럼 저런 4세대 유기자체 선필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무기자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무기자체 중에서 티가 안 나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 하나는 도선미녀 틴티드 선세럼이고 하나는 프롬리의 EGF 시카 무기자체 선스크린이거든요. 얘네 둘은 무기자체인데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색소를 넣어서 오히려 피부색이 더 가깝게 만든 거예요. 도선미녀 같은 경우에는 산화철이라든지 다른 색소를 넣어서 색상을 잡은 거고, 프롬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닌이라고 해서 그 나무의 갈색 있죠. 그 갈색 성분을 여기 넣어서 색상을 맞춘 제품이에요. 전 성분을 보면 리그닌이라고 안 나와 있거든요. 대신에 실버버치 목부 추출물이라고 해서 그 자작나무 추출물 있죠. 그걸 넣어서 갈색으로 만든 거예요. 둘 다 무기자체다 보니까 눈시림은 적을 수 있는데,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C1215 알킬 벤조에이트 있죠. 그게 전 성분으로 좀 높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자극이 있을 수 있다. 대신에 발림성은 얘보다 얘가 좀 더 좋아요. 대신에 얘의 장점은 얘 같은 경우는 색상이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진짜 밝은색부터 진짜 흑인색까지 다 있어요. 본인 색에 정말 딱 맞는, 진짜 절대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선크림을 바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라고 해도 무기자체를 정말 마음 놓고 바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얘는 발림스 약간 구려서 쓰기 전에 한번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살짝 발라서 퍼프로 두드려 주시면 진짜 정말 티가 안 나게 바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크림 그렇게 많이 안 덧발라도 돼요. 어차피 피부에 많이 남아있고, 솔직히 여러분들 밖에 외출을 막 2시간 3시간씩 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몇 시간마다 덧바를 필요 진짜 없어요. 무기자체는 앞서도 말했듯이 돌가루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자체는 정말 더 덧바를 필요 없어요. 대신에 본인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무기자체를 바르시거나 아니면 유기자체를 덧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 이런 픽서들이 있거든요. 이 픽서가 보통 화장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화장을 다 하고 이걸 이렇게 뿌리면 화장이 고정이 돼서 오래 지속돼요. 근데 어쨌든 화장도 얼굴 위에다가 파우더를 올려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기자체를 바르고 이런 픽서를 뿌려주시면 훨씬 더 오래 가니까, 만약에 야외 활동을 하는데 덧바르기가 너무 귀찮다 하시면 이런 픽서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정말 한바탕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근현대사라서 재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아까 전에 이런 아떼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막 사기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조회수가 잘 나오겠지. 근데 사실 저렇게 사기라고 할 만큼 잘못된 것 같지도 않고 한데, 그렇게 어그로를 끌어도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광고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제품을 깐깐하게 고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하이프 해주셔서 어서 광고주분들 저 광고 좀 주세요. 광고주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도 좋은 정보, 뭐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정보라든지 가지고 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하이프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끝!